1992년 2월 15일 오후 11시가 조금 지난 시각 버지니아주 복권 추첨 생방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관계자들은 한 명의 사람이 2,700만 달러의 잭팟뿐만 아니라 6개의 2등, 132개의 3등, 그리고 총 90만 달러에 해당하는 13만 5천 개의 소액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계를 이용해 복권 1등에 무려 14번이나 당첨된 사나이 스테판 만델의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1960년대 후반 루마니아의 젊은 경제학자 스테판 만델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루마니아는 억압적인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었고 빈곤과 일자리 및 식량 부족, 깊은 절망으로 얼룩진 시기였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던 만델은 360레이라는 너무나 작은 월급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빨리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만델과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루마니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범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자칭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만델은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복권 말이죠. 현실적으로 복권에 당첨되어서 돈을 벌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만델은 13세기 수학자 네오나르도 피보나치가 쓴 확률 이론 논문을 틈만 나면 분석하는 등 숫자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로또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숫자 선택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49개 숫자에서 6개의 당첨 번호를 맞출 확률은 1400만 분의 1입니다. 반면 15개의 숫자를 선택한 후 가능한 조합마다 복권을 구매하여 총 5,500개의 복권을 구매한다면 당첨 확률은 2,794분의 1로 증가합니다. 만델은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는 1등을 노리기보다는 당첨 확률이 훨씬 높은 2등을 노리는 전략을 택한 거죠. 구매해야 하는 복권의 양은 5,000배가 늘어나지만 당첨 확률과 기대 당첨금은 훨씬 증가합니다. 만델은 통계를 이용하여 기대 당첨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연구했고 5,005개에서 569개의 조합까지 경우의 수를 줄였습니다. 만약 선택한 15개의 번호 중에서 6개의 당첨 번호가 있다면 적어도 2등 당첨 및 수백 개의 낮은 등수에 당첨될 겁니다. 그리고 1등에 당첨될 확률은 그중 10분의 1이 됩니다. 만델은 친구 4명과 함께 복권 모임을 결성했고 복권 추첨 때마다 각각 228장의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리고 운이 좋게도 그는 1등에 당첨되어 72,783레이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삶과 더 큰 잭팟을 노릴 수 있는 해외로 진출하였습니다. 4년간 유럽을 떠돌던 만델은 호주에 정착한 후 다른 방식으로 복권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복권에서는 특정 범위, 예를 들어 1에서 50 내의 숫자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숫자가 일치하면 잭팟에 당첨됩니다. 당첨 확률은 가능한 조합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그 수는 수백만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만델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특정 로또에서는 모든 조합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잭팟 상금이 무려 3배가 넘는다는 사실을요. 예를 들어 1에서 40 사이의 숫자 중 6개를 선택하는 복권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383만 8,380개의 숫자 조합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복권에서 1,000만 달러의 잭팟이 터졌다면 어떨까요? 이론적으로 모든 조합에 대해 각각 1달러씩 복권을 구매한다면 무조건 1등에 당첨될 수 있으며 세금을 제하고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등학생의 수학 실력이라면 누구나 조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막대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수십만 장의 티켓을 일일이 작성할 수 있을까요? 수년에 걸쳐 만델은 수백 명의 투자자들을 설득하여 함께 돈을 모아 로또 투자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본격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프린터와 컴퓨터로 가득 찬 방에서 모든 조합에 복권을 출력했던 것이죠. 1980년대 내내 만델의 투자 조합은 당첨금이 일정 금액 이상까지 이월되는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즉 가능한 모든 조합의 베팅에 필요한 비용보다 3배 이상의 잭팟이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청난 양의 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들은 1986년 110만 달러의 당첨금을 포함하여 호주 전역에서 12번 로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40만 달러치 소액 당첨금도 추가적으로 말이죠.
만델은 루마니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없다고요. 이제 오랫동안 저를 몽상가로 몰아붙이던 목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만델의 시스템은 곧 부정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듭된 우승으로 호주 복권 당국은 한 사람이 가능한 모든 조합을 구매할 수 없도록 구매량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전 세계 복권 관계자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훨씬 더 큰 업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만델은 전 세계에서 가능한 모든 조합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의 3배 이상까지 잭팟이 쌓인 복권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애리조나, 버지니아를 포함하여 미국의 복권 6개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복권은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구매자가 무제한으로 복권을 구매하고 집에서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 범위가 1에서 44까지라는 점입니다. 다른 주의 로또는 범위가 무려 1에서 54까지였으니까요. 즉 6개를 선택하는데 가능한 조합이 약 700만 개에 불과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조합이 2500만 개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유리한 점이었죠. 만델은 대형 보험회사와 에이전시를 설립했습니다. 퍼시픽 파이낸셜 리소스라는 유령회사를 통해 국제 로또 펀드라는 신탁을 설립하고 2,560명에게 연간 보험료가 $4,000인 10년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돈으로 복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멜버른의 창고에 컴퓨터 30대와 레이저 프린터 12대를 설치하고 16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모든 조합에 해당하는 수백만 장의 티켓을 인쇄했습니다. 이 작업에만 무려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다음 1톤 무게의 티켓을 $60,000의 비용을 들여 미국으로 배송했습니다. 만델은 세금, 간접비, 투자자 상환금을 제하고도 흑자가 되는 잭팟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 복권 상금은 일반적으로 수백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당첨자가 없는 경우 2월됩니다. 만델은 언제 베팅할지 예상해야 했고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오지 않아서 당첨금이 희석되어 수익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야 했습니다. 1992년 2월 12일 버지니아 복권 잭팟은 $1,550만 기록했습니다. 만델의 현장팀은 간단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만델조차도 그 이후 벌어질 광란의 상황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복권 당첨을 위해 모든 조합을 구매하는 방식은 자금적인 문제보다는 실행하는 문제가 더 컸습니다. 복권은 집에서 인쇄할 수 있었지만 미국 내 공인 로또 판매점으로 가져가서 한 장당 $1씩 지불하고 처리해야 했습니다. 140만 장의 티켓과 트럭 한 대 분량의 현금을 들고 주유소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만델은 투자자 자금 $900만 보스턴의 은행으로 이체하고 그곳에서 $10,000짜리 자기압 수표로 인출했습니다. 그런 다음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소매 체인점과 사전 계약을 맺고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만델에게 필요한 것은 이를 관리할 현장 책임자 1명 뿐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만델은 아니탈리 알렉스라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전역에 있는 수백 개의 매장에서 140만 장의 복권을 수령, 결제, 처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수요일에 $1,550만 잭팟이 쌓였고 다음 주점은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와 그의 팀에게 7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추첨 3일 전인 1992년 2월 12일 알렉스는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홀리데이 여관에 체크인한 후 인근 비즈니스 파크인 코거 센터에 지휘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 알렉스는 만델이 고용한 35명의 배달원 팀에게 셀로판으로 포장된 $10,000짜리 티켓 묶음과 $10,000짜리 자기압 수표를 배포했습니다. 배달원들은 이틀 연속으로 125개의 주유소와 슈퍼마켓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전역의 매장에서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140만 장의 로또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자 팀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닥쳤습니다. 티켓을 대량으로 판매하던 체인점 중 한 곳이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과부하가 걸려 70만 개 조합에 해당하는 14만 장을 인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되었을 때 만델의 140만 장의 티켓 중 약 124만 장, 즉 700만 개의 조합 중 640만 개가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것에 의존했던 만델의 완벽한 계획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번에는 통계가 아니라 운에 맡겨진 것이니까요. 만델은 100%의 조합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신의 전략이 수백만 달러의 확률 게임으로 전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권을 대량으로 구매했지만 불운으로 끝난 경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990년 세크라멘토의 한 은퇴자는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3만 장의 복권을 샀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한 컴퓨터 엔지니어는 플로리다 잭슨빌의 한 바에서 8만 개의 조합을 구입했지만 소액의 상금만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만델 역시 당첨되더라도 여러 명의 당첨자가 나온다면 잭팟이 크게 희석될 수 있었습니다. 2월 15일 오후 11시 20분 생방송으로 번호가 추첨되었습니다. 알렉스와 그의 팀은 근처 창고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무려 2,700만 달러에 당첨되었습니다. 호주에 있는 자택에서 만델은 2,524명의 투자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복권 중 하나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고도 만델은 약 18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의 복권 담당자들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델의 행위는 전통적인 시스템을 속이려는 노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복권 책임자인 켄 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복권은 일반인이 더 높은 상금의 가능성을 위해 적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구매하려는 그룹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델은 CIA, FBI, 국세청, 국가범죄청, 호주증권위원회 등 14개 국제기관이 참여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만델과 국제로또펀드는 어떤 잘못도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고국인 호주에서 그는 민중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피플지의 한 기사는 그를 현금이 가득 든 주머니를 들고 미국에서 뛰쳐나오는 캥거루로 묘사하며 도전적이고 승리적이며 생기가 넘친다고 표현했습니다. 만델의 생명보험을 통해 복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각각 약 140만 달러의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만델은 호주 연안에 위치한 바누아투의 외딴 열대섬에 있는 비치하우스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으며 복권에서 은퇴했다고 말합니다. 만델의 복권 베팅으로 미국의 복권 제도는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복권을 운영하는 44개 주에서는 모두 만델의 전략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로써 만델은 가능한 모든 조합을 구매하여 복권 베팅에 성공한 최초이자 마지막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